이 영상에서는 러시아가 방위 책임을 민간에 전가한 결정이 어떻게 역효과를 불러왔는지 분석합니다. 러시아 당국은 자국의 영공조차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민간 기업들에게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부터 각자의 시설을 스스로 지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의 결함과 조직적 한계로 인해 방어는 완전히 실패했고 도시들은 불타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정책은 즉시 몇 가지 주요 약점을 드러냅니다. 현대방공은 신속한 의사결정과 훈련된 운용자들의 통합된 교전 절차를 위한 통합 지휘 네트워크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대기업들은 장비를 구매할 자금은 있을지 몰라도 군사용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전문성은 대체로 부족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수십 혹은 수백 개의 개별 방어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은 러시아 전역에 단편적인 방어망만 남길 위험이 있다는 점입니다. 자금력이 있는 기업들은 자신을 지키는 데 성공할 수 있겠지만 수익성이 낮은 시설들은 여전히 무방비로 남게 됩니다. 이 정책은 국가 방공을 강화하기보다는 오히려 허점이 많은 누더기식 방어 체계를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러시아 정부의 이 조치는 이동식 방공부대의 수를 늘리고 전략적 인프라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민간 기업들이 배공포 시스템, 레이더, 전자전 장비, 요격 시스템 등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그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비공식적으로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드론 위협으로부터 늘어나는 표적들을 더 이상 충분히 방어할 수 없는 훨씬 더 가혹한 현실을 반영합니다. 하지만 러시아 당국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안을 우려해 이런 방식으로 사용되는 군사 장비가 기업에 공식적으로 귀속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대신 해당 장비는 군의 통제하에 남아있으며 지역 방위부대에 소속된 예비군 편제를 통해 운용됩니다. 이 계획의 허점은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를 대규모 드론으로 공격했을 때 특히 두드러졌습니다. 장거리 드론의 물결이 수도 주변의 강력한 방공망마저 뚫고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당국은 수백 대의 드론을 요격했다고 주장했지만 여전히 여러 대가 목표물에 도달했습니다. 카포트냐에 위치한 가즈프롬 네프트 정유소는 며칠 전에도 이미 공격을 받았던 곳으로 모스크바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연료 생산 시설입니다. 이 정유소는 수도 연료 소비의 2분의 1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촬영한 영상에는 드론이 모스크바 상공을 저고도로 비행하다가 정유소 주변에서 강력한 폭발이 일어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목격자들은 거대한 화재와 짙은 검은 연기 기둥, 그리고 엄청난 2차 폭발을 포착했으며 이로 인해 공항이 일시적으로 폐쇄되고 힘든 인프라가 손상되었습니다. 이번 공격은 대규모 드론 군집에 의해 방공망이 포화되고 미숙한 운용자들이 방공 시스템을 사용할 때 실수가 더 자주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요격 실패, 잘못된 교전 시기, 그리고 낙하하는 파편 등으로 인해 모스크바 내에서도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방어 시스템이 접근하는 드론을 파괴하려다 오히려 보호해야 할 인프라에 추가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최근 공격에서는 방공미사일이 대형 유류 저장 탱크를 명중시켜 지붕이 공중으로 날아가는 장면이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가 특히 흥미로운 이유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2025년 말에 도입한 개념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우크라이나 당국은 기업과 허가받은 보안 조직이 방공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기업들은 원격 조종 무기 스테이션, 요격 시스템, 그리고 지원 장비를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으며 이 모든 장비는 중앙집중식 공군 지휘 체계에 직접 통합되었습니다. 올해 5월까지 수십 개의 우크라이나 기업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은 목표로 삼은 러시아 드론의 85%를 성공적으로 요격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실행 방식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참가자들에게 의미 있는 작전상의 유연성을 부여하면서도 중앙집중식 조정을 유지합니다. 반면 러시아는 민간 조직의 실질적인 통제권을 제공하는 데 여전히 소극적입니다. 이러한 주저함은 주로 정치적 우려와 반란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기업과 올리가르히에게 군사용 무기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낙인은 러시아에서 매우 무겁게 여겨집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5만 명 규모의 바그너 군대가 모스크바로 진군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크렘린은 추가적인 방어 역량을 확보하려 하면서도 민간단체가 국가 통제를 위협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독립적인 군사력을 절대 갖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의 접근 방식에는 모순이 생깁니다. 기업들은 스스로 보호를 위한 자금을 조달하고 보안에 더 큰 책임을 져야 하지만 여전히 감독에 의존해야 하므로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속도와 분산된 대응을 우선시하며 민간 참여자들을 국가 생존을 위한 파트너로 간주합니다. 전반적으로 크렘린의 결정은 러시아의 군사 방공망이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드론 작전 규모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인정하는 셈이며, 이에 따라 모스크바는 책임을 민간 산업에 전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모델은 불신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완전히 배치되기도 전에 방어 구조가 분열되고 관료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모스크바 상공에서도 드러나는데, 수도 주변에 막대한 방공 자원이 집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정유시설 중 하나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